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재미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 꼭 한번 눌러주세요. 우진이는 젊은 날은 늘 바빴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여유라는 단어가 좀처럼 자리 잡지 못했죠. 집안에서 유복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의 모든 지원을 받으며 어렵게 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오직 성공만을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나갔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늘 알바와 시간을 쪼개서 생산적 활동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준비를 하는 우진이에게는 새내기의 설렘보다는 졸업 후의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더 재촉했습니다. 학점 관리, 동아리 활동, 각종 공모전 준비, 눈코 뜰 새 없는 인턴십,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학점 압박 하루 24시간이 모자랐고 그의 눈은 늘 저 멀리 희미하게 반짝이는 성공이라는 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주말에 오랜만에 본가로 와. 엄마가 우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가끔 걱정으로 지새우시던 어머니께 걸려온 전화는 언제나 아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걱정뿐이었지만 그러나 우진이는 번번이 핑계를 댔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손은 항상 분주했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분주했고 알바를 하느라 분주했고 청소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은 컴퓨터 화면에 통계표를 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팀 프로젝트 마감이라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교수님 발표도 있고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내려갈게요. 그때마다 엄마는 알겠다며 아쉬운 듯 전화를 끊었죠.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서운함을 우진이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 없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성공이 멀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다음 주말, 다음 방학, 다음 명절, 다음 기회를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늘 그 다음을 가로막는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목표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성공은 기다려주지 않아. 라는 강박관념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꿉친구였던 가람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늘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가람이는 우진이가 힘들 때마다 언제나 따뜻한 위로를 건네거나 때로는 무작정 그를 끌고 나가 숨통을 틔워주는 존재였습니다. 우진아, 그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은 바람도 쐬고 그래. 머리 식혀야 능률도 오르지. 벚꽃 필 때 우리 같이 남산이라도 갈까? 내가 좋아하는 도시락 싸줄게. 가람이의 제안에 우진이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나는 지금 벚꽃 구경할 때가 아니야. 대기업 입사하려면 스펙 하나라도 더 쌓아야지. 졸업하고 정신없이 바쁠 게 뻔한데 그 전에 뭐라도 해놔야 마음이 놓이지. 나중에 회사 들어가면 그때 너 맛있는 거 원 없이 사줄게. 기다려. 가람이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며 우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는 그 미소에 담긴 서운함과 체념의 의미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눈앞의 목표와 미래의 성공만이 빛나 보였으니까요. 그는 나중에라는 마법의 단어를 늘 방패처럼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행복할 것이고 나중에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것이며 나중에 친구와 추억을 만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소박한 행복은 잠시 유보되어야 할 불필요한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진이는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였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 통보를 받은 날 그는 마침내 자신이 해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표를 이루고 삐까뻔쩍한 사원증을 목에 걸고 나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이는 많았지만 정작 그 성공의 여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그저 피곤해서라고 치부했던 감정들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는 먼지가 쌓인 책장 깊숙이 박혀있던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망설임 끝에 펼친 앨범 속에는 어린 적 엄마 아빠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 해맑은 얼굴로 뛰놀던 유년 시절의 모습, 그리고 가람이와 함께 개구진 표정으로 서 있는 학창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앨범 속 사람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그때 조금 더 시간을 보낼 걸 하는 아릿한 후회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혹은 너무 바빠서 미처 몰랐던 행복의 순간들이 슬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앨범을 덮고 막연히 창 밖을 보니 지금은 아무도 환하게 웃어주고 있지 않다는 공허함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진의 아버지는 치킨집을 운영하셨죠.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을 가셔야 하는 아버지는 항해사가 꿈이셨어요. 그 넓은 바다를 누비면서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우진에게 말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에는 별 의미 없이 넘겼던 말인데 우진은 지금 아버지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을 곱씹으며 아버지를 다시 추억에서 현재로 소환하여 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성공이라는 이상을 목표로 노력을 하며 달려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는 항상 가족이 잠에서 깨기라도 할까봐 도둑발 걸음으로 시장을 가셨지요. 간혹 잠에서 깨서 나가시는 걸 알아도 잠에 취한 척 그냥 누워서 아버지의 출근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확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 인사를 안 했을까?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루 종일 닭을 튀기시느라 손등과 팔에는 기름이 튀어 생긴 반점 같은 화상 자국들,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일상은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우진이 너도 이리 와서 이야기 들어야겠다. 저는 탁자로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별일 아니라는 듯 아버지께서 직접 꺼내 신말은 간경화 말기.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일에 너무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도 별일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까지의 모습과 다른 이미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이 쪄서 배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는 간 해독이 불가하여 복수에 물이 차는 현상이었고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손과 다리는 모든 양분을 복수에게 빼앗겼는지 앙상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간경화 말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말하듯 덤덤하게 의조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한 표정 뒤로 우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체념과 고통이 뒤섞인 깊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훔치고 계셨죠. 그 순간 우진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켰습니다. 왜 몰랐을까?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가? 후회와 죄책감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들어 그의 심장을 거세게 때렸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에는 닭기름이 튀어 생긴 붉은 반점들이 선명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튀겨주시던 치킨 한 조각을 받아들 때면 따뜻하고 든든했던 그 손이었는데 이제는 앙상하고 차가웠습니다. 살며시 잡아보니 예전 같지 않은 연약함이 느껴졌습니다. 항해사를 꿈꾸셨던 아버지의 손인데 나는 한 번도 그 손을 제대로 잡아들인 적이 없었구나. 우진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우진의 손을 맞잡으며 힘없이 웃어 보이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다.
그 말씀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성공이라는 희미한 별만 쫓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아버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달려갔고 주말에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알코올 분해가 어려워진 아버지에게는 따뜻한 보리차가 더 좋다는 말에 우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찻잎 가게에 들러 신선한 보리를 사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옛날 영화를 함께 보며 팝콘 대신 따뜻한 미역국을 함께 나누어 먹고 가끔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앨범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아빠랑 여기서 낚시하다가 빠져서 아빠가 구해주셨잖아요. 하하, 그때 내가 어찌나 떼를 썼는지 안고 집으로 오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내가 마냥 좋다고 웃어서 아빠도 좋았지. 아버지의 눈빛에서 잠시나마 과거의 활기찬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우진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아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우진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항해사 꿈은 정말 괜찮으셨어요? 아버지는 옅게 웃으시며 우진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괜찮았지. 나는 내 어머니를 만나고 너를 얻고 내 작은 치킨집을 꾸려가면서 나름의 항해를 했다고 생각한다. 거친 파도도 많이 만났지만 그래도 결국은 목적지에 잘 도착했으니 됐지 뭐. 하지만 아빠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싶으셨잖아요. 우진아, 아버지는 진지한 얼굴로 우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진정한 항해는 배를 타고 나가는 것만이 아니란다. 우리가 삶이라는 바다 위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추억을 만들고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지가 더 중요해.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왜 아빠의 말버릇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겠니?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을 향하던 아버지의 도둑발걸음은 가족에게 방해될까 조심하는 사랑이었고 기름 튀는 화상 자국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헌신의 흔적이었습니다. 밥상에 언제나 가장 큰 닭다리를 올려주시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우진의 곁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든든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버지의 몸은 더욱 야위어 갔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으니 그 손에서 잊었던 따뜻함이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에게 지난날의 미안함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아빠 마음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우진을 올려다보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야, 우진아. 아빠는 다 안단다. 내가 바쁘게 사는 모습만 봐도 우리 우진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싶어서 항상 대견하고 고마웠어. 내가 늘 잘 자라줘서 아빠는 행복했다. 고맙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우진은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시간의 소중함 앞에서 그는 한없이 무기력했습니다. 친구 가람이도 빈소에 찾아와 아무 말 없이 우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벚꽃이 필 때 함께 남산에 가자던 가람이의 제안을 나중에라고 미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떠올라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우진의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발견한 일기장의 마지막 글귀를 되뇌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게 채워나가렴.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다. 그 글귀는 그의 심장을 깊이 울렸고 이제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뒤편에 드리운 슬픔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아빠 몫까지 더 잘할게요. 다시는 나중에라는 핑계로 엄마 곁을 비우지 않을게요. 그는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가서 반찬을 만들고 밀린 집안일을 돕고 따뜻한 밥상에 앉아 어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우진은 뒤늦게나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람.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토닥여주던 가람의 손길은 우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가람에게 연락해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가람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련했어. 그때 내가 남산 가자고 했을 때 내가 바보같이 거절했지만 이제는 꼭 같이 가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도시락도 직접 싸서 말이야. 가람은 우진의 변한 모습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진지한 눈빛에서 과거의 우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벚꽃이 만개한 주말, 우진은 어설프게나마 김밥을 말고 과일을 깎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가람은 그런 우진을 보며 슬며시 웃었습니다. 남산에 올라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실려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가람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 욕심 때문에 나중에 다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너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너무 소홀했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람은 우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진아. 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다 알았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 보여줘서 정말 기뻐. 늦은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시간들이잖아. 그 말에 우진은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과 가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미래의 막연한 성공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가람과의 순간순간에 충실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박한 행복을 맛보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가람은 여전히 우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진도 가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가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들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평창동 빌라를 둘러보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이 방은 놀이방으로 꾸며줄까? 하고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과거의 나중에는 막연한 기다림이었다면 이제 그들의 나중에는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나갈 설렘 가득한 미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가람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었던 추억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잔잔한 강가에 앉아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우진은 가람에게 말했습니다. 가람아, 아버지가 그랬어.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알아.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과의 순간이라는 것을. 내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 배울 점이 많지만 남은 시간 평생 동안 너와 함께 이 소중한 순간들을 채워나가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그렇게 가람과의 결혼 후 우진은 잠시나마 진정한 행복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중함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있거나 주말 내내 통계표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가람과 함께 요리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평창동 빌라 대출금과 이제 막 시작된 결혼 생활의 안정감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버지가 남기신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가람과 어머니에게 충실했습니다. 가람도 그런 우진의 변화에 행복해하며 따뜻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일 수만은 없다는 현실의 벽이 찾아왔습니다. 꿈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우진은 문득 밀려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평창동 빌라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노후를 위한 자금도 마련해야 해. 언젠가 우리 이세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는 아빠처럼 부족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자 우진의 눈은 다시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진은 다시 회사에서 늦게까지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야근을 해도 늦지 않게 가람에게 연락하고 주말에는 반드시 가람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금 이 일을 마무리해야 다음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이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 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며 가람과의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주말에 우리 바닷가 드라이브 가기로 했잖아. 요즘 나도 너무 피곤한데 바람 쐬러 가고 싶어. 가람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우진은 항상 키보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가람아, 정말 미안해. 팀장님이 맡기신 급한 업무가 생겨서 이번 주말에는 출근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여기서 밀리면 다음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다고. 자기야,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다음 주말에는 꼭 보상해 줄게. 다음 주말, 다음 기회, 나중에 귀에 익은 단어들이 우진의 입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진의 말을 믿고 기다려주던 가람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기다리다 혼자 먹는 저녁 식탁, 우진이 없는 주말, 오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옆자리에 느껴지는 싸늘한 빈자리. 우진은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든 가람의 얼굴을 보고 미안한 마음에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곤 했지만 그런 마음이 가람에게 온전히 전달될 리 없었습니다. 가람은 우진에게 한두 번 더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우진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잖아. 나는 자기가 너무 그리운데 하지만 우진은 듣기 좋은 말로 가람을 달래기보다는 점점 더 냉철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가람의 감성을 뭉개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람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우리 평창동 빌라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요즘 이자가 얼마나 비싼데. 나 혼자 쉬는 것보다 둘이 함께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 철없이 굴지 마. 다 자기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우진의 말에 가람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철없는 사람이 되고 우진은 홀로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는 구도 속에서 가람은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우진의 변화는 그저 일시적인 것이었나?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슬픔 속에서 잠시 다른 우진을 보았던 것일까? 가람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진은 가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리고 가치를 두는 우선순위가 다시 뒤바뀐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무의식 중에 등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목표 앞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후순위로 밀어냈던 젊은 시절의 우진처럼 말이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배운 교훈은 그의 삶의 한 줄기 빛을 비추었지만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그 빛은 다시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회사에서 돌아와 잠든 가람의 옆에 누운 우진은 문득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파고들었습니다. 피곤함 때문일까? 아니면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금 그의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의 거대한 목소리에 쉽게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애써 그 불편한 마음을 외면한 채 다음 날의 성공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가람과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람과 우진의 사이는 날마다 한 뼘씩 더 멀어져 갔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우진이 늦게 퇴근하면 가람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파에만 누워 있거나 골프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가람은 식어버린 국물처럼 차가워진 우진의 마음을 느꼈지만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으리라 생각하며 그저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람의 뱃속에는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놀라움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아기가 우진과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우진에게 가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진은 순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됐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은 더 많이 벌어야 할 텐데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막연히 언젠가라고 생각했던 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알 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임신 기간 동안에도 우진의 바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근은 잦았고 출장을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람은 입덧과 몸의 변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진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혼자 산부인과에 가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가끔은 다른 부부들이 다정하게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우진에 대한 서운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람은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 때문에 자리에 없었습니다. 가람은 혼자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 로비에서 우진을 기다리며 불안함과 함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우진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가람은 진통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본 우진은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았습니다. 진통 끝에 우진과 가람은 예쁜 딸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앙증맞은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생명의 신비가 담긴 반짝이는 눈동자. 우진은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이토록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자신과 가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우진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던 아버지의 목소리. 앨범 속 환하게 웃던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신 기간 내내 혼자 힘겨워하던 가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옆에서 잠든 가람의 얼굴에는 출산의 고통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니 거칠어진 손등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핑계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후회했던 그 아픔을 가람에게 똑같이 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성공이라는 막연한 목표를 위해 달려오면서 가장 큰 성공인 가족이라는 선물을 소홀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가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람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와 아기에게 내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 욕심 때문에 너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줬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흐느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가람은 우진의 눈물과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 또한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서름이 폭발했지만 우진의 진심을 느끼자 이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의 삶은 다시금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칼퇴를 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야근이나 주말 약속은 잡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기가 울 때마다 달려가 안아주고 서툰 손길로 기저귀를 갈아주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람과 함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평창동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갓 피어난 작은 꽃잎 하나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에도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기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아기를 품에 안고 재우는 가람의 모습을 보며 우진은 속삭였습니다. 가람아, 내가 아빠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건 오늘 우리 딸을 품에 안은 순간인 것 같아. 내 옆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준 내가, 그리고 우리 딸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성공이고 선물이야. 더 이상 나중에라는 핑계 대지 않을게. 지금부터 너와 딸 그리고 엄마를 위해 살아갈게. 정말 사랑한다. 시간은 마치 쏜살 같다는 말이 있죠. 우진은 벌써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삶의 연륜이 새겨진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평온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 가람은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훌쩍 자라 어엿한 대학생이 된 딸은 우진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곤 했습니다. 평창동 빌라의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풍경은 그의 인생 여정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젊은 날의 자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공을 향해 오직 앞만 보고 내달리던 20대,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살며 가족과 친구의 소중한 시간을 외면했던 철없던 시절. 그리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그제야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들렸던 그날들. 아버지의 빈자리는 그에게 시간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혼 후 다시금 돈이라는 핑계로 가람에게 소홀했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가장이라는 무게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변명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아기가 생긴 후 그리고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뜨거웠던 전율은 우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자신에게 건넨 건 돈보다 값진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딸아이가 첫걸음을 떼던 날 처음 아빠하고 옹알거리던 순간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서툴게 춤을 추던 모습, 학예회에서 조용히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을 그는 이제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근도 출장도 이제는 효율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로 최소화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오직 가족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딸의 운동회에서는 아내와 함께 목청껏 응원했고
딸의 입학식과 졸업식에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딸이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저랑 놀아줘요? 다른 친구들 아빠는 늘 바쁘던데. 어린 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우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빠는 우리 딸이랑 가람 엄마랑 보내는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소중한 일이란다. 그는 그제야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주어진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를 넘어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희미한 별만 쫓느라 놓쳤던 캠퍼스의 낭만, 부모님의 따뜻한 밥상, 친구 가람과의 소박한 만남 모든 것이 뒤늦은 후회로 남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후회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았습니다. 아내 가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딸과 함께 킥보드를 타며 함께 웃는 시간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쌓아 올린 명예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억이 곧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고 이 시간이 만들어낸 관계가 바로 자신의 삶 자체였습니다. 직장 후배들 중에서도 젊은 시절의 자신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우진은 간섭하기보다는 묵묵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져봐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많이 사랑하고 많이 표현해야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의 말에는 그가 살아온 세월의 지혜와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딸이 잠든 후 우진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치킨집을 운영하시며 항해사의 꿈을 접었을 때 그 아버지는 나중에라는 후회를 하셨을까요? 아니, 우진은 이제 압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고 가족을 통해 당신만의 항해를 훌륭하게 마치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진은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자신만의 항해를 기쁨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50대는 젊은 날의 방황과 깨달음을 통해 얻은 시간의 가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오직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을 쫓아 숨가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부름에도 소꿉친구의 애정 어린 손길에도 저는 늘 나중에라는 마법의 단어로 그들을 외면했지요. 제게 여유는 사치였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뒤로 미뤄야 할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공은 기다려주지 않아. 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곁을 떠나시면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제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저는 가람과 다시 사랑을 키웠습니다. 이젠 변했겠지 싶었지만 결혼 후 저는 또다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소홀해졌습니다. 과거의 제가 반복되는 듯한 어리석음이었지요. 그때 제 곁에 온 우리 딸아이는 저를 다시금 깨우쳐준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나중에를 말하곤 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나중에 일이 좀 한가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지. 하지만 그 나중에는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거나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뿐입니다. 제가 50대가 되어 깨달은 삶의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돈이나 명예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교감했던 소중한 추억들로 채워집니다.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 다시 채울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잔고는 한번 바닥나면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나중에라는 말을 조금 줄여보세요. 대신 지금 당장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고마운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말하고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나누세요. 혹시 지금 저의 젊은 시절처럼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며 소중한 이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여기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따뜻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